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와. 제가 또 이거 아니었어? 또 이거 아니었나? 이렇게 어. 흰자로 보고 이렇게 맞추는. 또 이거 빠르게. 새로 왔다고 또 바꿨어. 참. 그럼요. 매일매일 새로운 열심히 거. 합니다. 열심히. 그럼. 예. 화이팅! 글로벌 반도체 이슈부터 한번 그렇죠. 오늘 들어가 네.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시도발표가 나왔죠. 일단 나왔던 뉴스 기사 한번 체크를 해보면 HBM4에서 속도가 안 밀린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술렁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사실 그동안에 이제 HBM4부터 네. 그 베이스 다이라고 하는 그 HBM4 제일 밑에 깔리는 이제 로직 칩이죠. 네. 여기 이제 스펙이 갑자기 많이 높아졌어요. 베이스 다이 위에다가 이제 코어 다이, D램을 쌓는 구조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베이스 다이가 원래 HBM3E, 지금 이제 주력 제품 블랙웰에 들어가는 제품은 8.5기가 BPS, 네, 초당 8.5기가를 보내는 이제 전송 속도를 구현하는데, 네. 요게 이제 HBM4부터는 9기가 BPS라고 원래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뭐 9기가 BPS를 맞추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10기가 BPS를 높여달라. 더 빡센 거네요. 네, 엔비디아가 높여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크론이 잘 못한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잘한다. 그 이유는 이제 베이스 다이를 국내 회사들은 파운드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HBM4부터. 네. 근데 이제 마이크론은 자체 그 공정으로 하기 때문에 10기가 BPS를 못 맞출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혼자 다 해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메모리 공정이 파운드리 공정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거든요. 선단 공정, 그 미세 공정이. 그래서 좀 이제 그러면 마이크론이 좀 헤매는 사이에 이제 국내 기업들이 좀 요거를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요게 이제 투자 아이디어였어요. 근데 어제 마이크론이 우리 11기가 BPS 샘플 제출을 했지롱 이런 거야. 10기가도 넘어서 네, 이거 11기가 딸수 있지롱 이렇게요? 네, 11기가 BPS를 맞춘 HBM4를 샘플로 제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아직까지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확인해 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TSMC한테 빨리 뭔가 의뢰를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파운드리 쪽에서 빨리 이제 의뢰를 해서 이제 또 속도를 많이 줄인 것 같긴 한데, 또 한편으로 보면 네. 샘플 만드는 거랑 양산하는 게 같나? 뭐 이렇게 다르죠. 다를 수 하나 있다. 만드는 거랑 그렇죠. 계속 잘 찍어내는 거랑.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국내 반도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제일 그게 약간 깨림칙한 그 변수였어요. 우리가 11기가 BPS HBM4를 제출했습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좀 술렁됐다. 네. 이런 기사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글로벌적으로는 마이크론 한번 살펴봤고 국내로 한번 들어와서 아까 술렁했던 SK 하이닉스 EUV 장비를 2배 늘린다고요. 2년 내에 20대를 추가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EUV 장비가 10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적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20대를 추가를 한다라는 거죠. EUV 장비가 대당 보통 4천억, 5천억 하거든요. 진짜 비싸다. 그 강남의 건물 한 채보다 비싼. 그러니까요. 네. 엄청 비싸. 웬만한 대기업 그 사옥과 건물 그런 가격인데, 자 그걸 많이 쓴다라는 이유는 이제 그 D램 쪽에서 더 이제 초객차를 구현하겠다라는 거고, 원래 D램 그러니까 그 SK 하이닉스의 D램은 1A 그러니까 1A. 이제 10나노대에서 4세대 공정부터 EUV 장비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모든 레이어에 EUV를 쓰진 않고 아주 일부 레이어에 이제 적용하기 시작했고, 이제 1A에서 1B로 갈수록 무슨 이야기인지 못 알아들었죠. 아니야. 지금 이게 머리로 차차차 따라가고 있어요. 알았어. 그래서 그 1A에서 1B 지금 네. 1C로 이제 계속해서 선단 공정에 내려오잖아요. 네. 그러면 EUV 레이어 수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어. 장비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1D까지 가겠죠. 이제 1D가 되면 이제 훨씬 더 많은 EUV 장비를 써야 되는데, 그걸 이제 미리 ASML하고 이제 협상을 해서 이제 구매 계약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EUV 장비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는 TSMC 1등. 자, 2등이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도 쓰고 이제 메모리 D램에도 써야 되니까. 네. 자, 그동안에 3등이 인텔이었어요. 이제 밀려났나요? 네, 인텔이 아마 이번에 그 하이닉스가 20대를 사게 되면 이제 인텔이 하이닉스한테 이제 밀리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 HBM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네, 많이 벌어서 그걸 가지고 또 재투자해서 초격차 기술을 구현하고 있다. 굉장히 좋은 이슈죠.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많이 벌었고 앞으로도 많이 벌 수 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아까는 술렁했지만 뭔가 자신감이 느껴지는 기사였네요. 그럼 캠트로닉스도 한 가지 볼까요? 캠트로닉스는 EUV PR 핵심 원료에 대한 공급을 개시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피그마를 국산화한대요.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조금 전에 이제 하이닉스가 EUV를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도 그동안 굉장히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테슬라라는 큰 딜을 받았고 네. 테슬라가 2나노 칩이잖아요. 그러면 EUV 공정 많이 써야겠죠. 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EUV용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좋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캠트로닉스가 EUV용 소부장 시장이 커지니까 미리 준비를 한다. 그게 이제 피그마라는 이제 소재인데, 자, 피그마라는 소재는 EUV용 PR 소재는 아니에요. 이제 포토레지스트 소재는 보통 이제 동진 세미캠 같은 회사들이 이제 하는 소재라고 보면 되는데, 네. 캠트로닉스가 하는 소재는 쉽게 이야기하면 캠트로닉스가 하는 그 소재를 쓰면 네. EUV를 그 EUV용 PR이 굉장히 비쌀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적게 써도 되는 겁니다. 좀 네. 가격을 확 줄일 수 있는 느낌. 가격을 줄이는 것도 있는데 보통 네. 그냥 이제 그 웨이퍼라는 게 네. 굉장히 드라이해요. 예, 드라이하거든요. 근데 이제 웨이퍼에다가 EUV용 PR을 도포를 하면 굉장히 많이 도포를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피부가 흡수율이 떨어지면 네. 화장품을 덕지덕지 발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근데 발라야죠. 흡수를 잘하면 어떻게 해요? 적게 발랐는데도 쪽쪽쪽 들어가겠죠. 네. 자, 그것처럼 웨이퍼에다가 캠트로닉스의 피그마 소재를 쓴 시너를 한번 발라서 EUV용 PR을 도포를 하면 네, EUV용 PR 소재를 적게 써도 됩니다. 기준은 만약에 100을 쓴다 그러면 한 60만 써도 이제 더 이제 이렇게 비슷한 효율을 내는 거죠. 효율이 더 좋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조금 그래서 써도 좋은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EUV용 PR 관련된 밸류 체인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네. 그렇다면 이렇게 국내 뉴스까지 점검을 하면서 캠트로닉스의 흐름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 하면 역시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잖아요. 네네. 일단 오늘 9월 25일 기준으로 딱 시장이 시작됐을 때 짠 하고 개장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미장의 영향을 받는 건지 싶은 생각으로 봤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눌리면서 시작을 했는데, 방금 저희 같이 봤잖아요. 네.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고 다시 올라가고 있네? 하셨잖아요. 그렇죠. 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일단 장 초반에는 하이닉스가 거의 2, 3% 밀렸고요. 네. 삼성전자가 한 1, 2% 밀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는 플러스 전환했고 하이닉스는 지금 보합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제 생각을 해보았더니 어쨌든 이제 반도체 사이클 업타는 뭐 계속 좋은 거죠. AI 쪽 수요는 좋고 범용 반도체 쪽 수요는 좋은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모멘텀 측면에서는 HBM4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HBM4를 그동안 이제 우리가 마이크론 잘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제 그 밸류에이션을 해왔겠죠. 국내 그 주식에. 네. 근데 마이크론이 어제 우리 잘 하는데. 우리 이것도 할 수 있지. 네. 저희 아까 본 것처럼. 그렇죠. 이제 우리 잘 되고 있는데 샘플 제출했어. 11기가 BPS야. 라고 하니까 그럼 마이크론 잘하면 국내 기업들이 그러면 이게 삼각 축에서 하나가 무너져서 이제 반사이익 본다라는 게 계속 그동안의 이야기였는데 네. 아니네? 라고 해서 이제 좀 밀렸는데, 근데 이제 왜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냐? 네. 일단 이제 개인들이 그동안에 너무 비싸서 이게 급등하니까 못 사다가 그래 이번에 눌릴 때 한번 이제 기회를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수급적인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래 샘플을 제출했어. 근데 양산 제대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양산을 제대로 하는 거는 지금 사실 삼성전자도 굉장히 도전적인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는 당연히 이제 양산을 잘 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는 이번 HBM4에서 이를 갈고 굉장히 이제 수익률을 거의 많이 포기를 하고 굉장히 좋은 제품을 많이 써요. 그 베이스 다이를 4나노 핀팻 공정으로 하고, 참고로 비교하면 SK하이닉스는 12나노 핀팻 공정이에요. 12나노하고 4나노 하면 4나노 웨이퍼가 훨씬 비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삼성은 4나노 웨이퍼를 투입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는 디램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는 1B 공정을 써요. 네. 1B를 쓰는데 삼성은 1C를 씁니다. 이 다음 공정이네요. 네, 다음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비싸겠죠. 돈이 남을까?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안 남더라도 일단 들어갈 거야. 그게 이제 지금 삼성전자 DS 부문장 전영현 부회장의 의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좀 되게 곤조가 느껴지는. 우리는 한다. 이게 이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술 헤게모니에서 밀렸기 때문에 빨리 캐치업을 하지 않으면 이게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도 중요하잖아요. 투자자들한테. 이게 밀려났다. 이게 한번 박히면은 그 그렇죠. 머리에서 잘 안 나가는 느낌이라서 그렇죠. 네. 삼성전자 잘 하고 있군요. 네네. 그러면 마이크론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장 마감하고 나왔죠. 마감하고 나와서 이제 우리 이렇게 잘했어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안에서 HBM 얘기가 또 나와요. 효자 노릇을 또 톡톡히 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대표님의 분석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어요. 시장이 이제 전망치보다는 다 잘 나왔고 네. 여기서 주목할 것만 여러분들한테 쏙쏙 뽑아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이템에서만. 네, 아이템에서만. 근데 마이크론도 사실 그동안에는 범용 메모리 매출 비중이 꽤 높은 회사죠. 하이닉스가 이제 지금 보면 D램에서 HBM 매출 비중이 절반 정도 되니까 사실 이제 범용 비중이 이제 반밖에 안 되는 회사고 네.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는 이제 여전히 범용 반도체가 이제 비중이 높은 회사였는데 이번에 그 이야기 있어요. 범용 중에서도 애플리케이션 B2B가 있고 B2C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B2B는 이제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고 B2C는 스마트폰이나 PC에 들어가는 제품인데 네. 자, 마이크론이 이번 분기 매출을 보면요. B2B, 특히나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이 56%까지 올랐어요. 그럼 조금 더 규모가 크고 기업 대 기업 간의 거래에서 수익을 더 많이 냈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좋아요. 똑똑해. 똑똑해. 자, 그러니까 마진율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조정 총 마진율이 거의 뭐 그 50%대까지, 그러니까 45.7%까지 올랐는데 다음 분기 가이던스에서는 거의 50%까지 이제 올라온다. 왜냐하면 이제 B2B 쪽이 좀 짭짤하거든요. 네, 이제 그쵸. 사실 아무래도 규모가 커야. 그렇죠. 이제 일반 소비자용 B2C는 사실 그 가격 정가하기가 쉽지 않고 네. 그리고 이제 가뜩이나 관세 때문에 가격도 올라가는데 거기에다 더 얹어가지고 팔면 안 팔릴 거 아니야. 그죠. 네. 근데 이제 기업들한테 눈탱이 치기 좋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눈탱이. 그래서 지금 이제 B2B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 여기서 HBM HBM 쪽이 이번 분기에만 20억 달러를 했어요. 그래서 20억 달러 했고 그 2025년 연간 그 실적으로 보면 80억 달러 정도 했어요. 그럼 이제 뭐 많이 한 거냐 적게 한 거냐 감이 안 오시죠? 네. 네. 원래 마이크론의 그 HBM 시장 점유율이 한 자릿수였어요. 연초만 해도. 그래서 뭐 7% 뭐 한 8%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80억 달러 정도 되면 올해 트렌드 포스트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 HBM 시장이 한 430억 달러 정도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한 10% 후반대까지 따라온 거죠. 네. 그래도 2배 이상은. 맞습니다. 많이 늘렸죠, 그 사이에. 근데 이제 자기네들이 연말까지는 20% 초중반대까지 마켓쉐어를 확보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거기에는 조금 못 미달입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그렇죠. 이제 3분기 시작인데. 맞습니다. 20% 한번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래도 성장률로 보면 굉장히 빠르긴 해요. 잘하고 네. 있습니다. 20%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그래도 잘하고 있다. 네네. 근데 저 이제 간밤을 장을 보면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이 전 거래일 시간 외에서 했다 보니까 오늘 어떻게 반응을 할지가 좀 궁금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오늘 빠졌어요. 이게 막 열심히 찾아보고 온 걸로 따지면은 뭐 기대감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 있어가지고 사상 최고의 월간 상승률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진짜 그런 건가요? 사실 실적 발표 전에 이미 많이 기대감이 선반영돼 있었고요. 계속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 새로운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운이 없는 게 그 실적 발표하는 날 파월이 초대쳤어요. 파월이 고평가. 네, 주식 고평가다라고 하니까 이제 일단 연준 의장이 이야기하니까 또 시장이 한번 또 이렇게 한번 좀 눌러주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더 추가 우상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내년 실적 추정치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4분기하고 네. 그리고 내년 실적에 대한 추정치는 추가 상향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추가 이제 실적 개선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멀티플 리레이팅이 붙어주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비단 뭐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똑같습니다. 아하. 그러면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좀 하락했던 건 운이 안 좋았다. 운이 안 그렇죠. 좋았고. 뭐 운이 안 좋았다 그러면 너무 전문성 없어 보이잖아. 이때까지 실컷 설명했는데 무슨 뭐 운이 안 좋은 건 맞네요. 파월 의장의 입김이 좀 더 셌다. 그렇죠. 이제 매크로 이슈가 컸고 이게 이제 그 섹터에서 뭔가 악재가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해 주셨던 하이닉스까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번스타인에서 이런 이야기를 또 했어요. 내후년까지 HBM 시장 내에서 마이크론의 점유율 요거에 대한 추정치가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하겠다 우리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이닉스의 점유율은 하향 조정했단 말이에요. 진짜 하이닉스가 점유율이 축소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하이닉스 그 주가 관리하는 부서에서 조금 분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얼마나 그
시장 조사 업체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이닉스가 굉장히 초격차를 저는 이제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HBM 하면 네. 1등이잖아요. 그렇죠. 1등인데 계속 그 하이닉스는 따라잡힐 거야. 하이닉스는 그 경쟁사한테 밀릴 거야. 자, 이런 이야기가 왜 자꾸 나오냐고요. 그만큼 하이닉스가 뭔가 그 확신을 못 주는 거 아니냐. 그 어떤 투자자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보고서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런데 보면 뭐 작년에도 모건 스탠리가 HBM 공급 과잉이 온다. 왜냐면 네. 하이닉스가 이제 경쟁력이 따라잡힐 거니까. 겨울이 온다. 네, 했죠. 근데 왔나요? 안 왔잖아요. 지금 완전히 축제 분위기 아니에요? 그때 그쵸. 비하면?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또 내년에 공급 과잉 올 거다. 네. 자, 그거는 이제 결국 그 논리를 보면 하이닉스가 따라잡힐 거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얼마나 IR을 못하면 뭐 저기 비판적인 시각. IR 담당자들 참 하긴 한데요. 아니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이닉스의 기술 우위에 대해서 저렇게 저평가를 하지? 네. 근데 원래 왜 막 네. 이렇게 이효리 이런 분들 네. 생각해 보면 이효리 씨가 되게 딱 상승 곡선을 타고 있을 때 나오는 신인 걸그룹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쓸 때마다 이효리 저리 비켜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이효리 개 섞어라 뭐 이런 거.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데 그래도 그 이효리는 계속해서 탑을 그쵸, 유지했잖아요. 그쵸. 하이닉스도 계속 탑을 유지하는데 왜 자꾸 이런 보고서가 나올까? 왜 공급 과잉이 온다 그럴까? HBM4라는 아이템은 그렇게 쉬운 아이템인가? 그런데 아니거든요. 아무리 따져봐도.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참 디펜스를 잘 못하는 것 같다. 회사가.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상대적으로 멀티플, 그러니까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못 받는다. 네. 저는 이게 결국은 그 어떤 회사가 투자자들이나 이제 그 엔지니어들한테 주는 메시지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 메시지가 조금 직관적이지 못한 거 아니냐. 네. 좀 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네, 확신을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 디펜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좀 생각보다는 모호한 입장을 내놓기 때문에 이런 잡음들이 이렇게 그렇죠. 생기는 게 아닐까. 삼성전자가 범용 메모리에서 막 1등을 계속 이제 이렇게 탑을 계속 유지할 때는 에이, 그래도 뭐 삼성한테 되겠어? 이런 게 있었는데 하이닉스는 뭐 1등 하자마자 쟤는 또 곧 내려올 거야. 그러니까 곧 내려올 거야, 쟤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그런 회사인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네. 얘기해 주셨던 것 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삼성전자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요 번스타인의 이야기 안에서 삼성전자는 마이크론의 HBM 점유율이 역전이 또 되었다고요. 요즘 좀 그래도 삼성전자 계속 좀 쭉쭉쭉쭉 잘 간다. 반도체 네네. 요즘 분위기 좋다 이러고 있는데 HBM 안에서는 역시 좀 갈 길이 멀은 걸까요?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작년에 이제 그 HBM에서 마켓 쉐어를 어느 정도 유지를 했던 이유는 결국 중국 쪽 매출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도 AI 가속도 많이 설계하잖아요. 이제 거기에 필요한 HBM, 그러니까 HBM3급은 아니고 HBM2나 2E급. 살짝 떨어지는. 네, 그 전 세대 아니면 전전 세대 그런 것들 되게 많이 팔았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못 팔게 하니까 이제 요게 타격이 컸고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의 진입은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마이크론한테 오히려 따라잡히는. 그러니까 이제 뭐 분기에 20억 달러를 못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매출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엔비디아 퀄테스트 얘기는 진짜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 잊을만 하면 쭉 시장에 깔려있는 뉴스인 것 같은데 또 얼마 전에는 퀄테스트 통과했대. 이제 납품만 하면 된대. 라고 했다가 갑자기 아니다. 라는 기사가 또 나왔는데 그때 주가 창을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뉴스가 나와도 안 빠지더라고요. 주가가. 그럼 요 뉴스는 어떤 식으로 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확인이 될 수 있는 뉴스다. 근데 지금 믿음을 삼성전자의 주가를 어떻게 보면 견인하는 에너지는 저는 HBM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뭐가 끌어올리고 있는 오히려 거예요? 이제 범용 메모리에서 이제 캐시플로우가 개선되잖아요. 범용 메모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당초 생각한 것보다 가격 인상폭이 빠르죠. 그래서 당장 4분기에 고정거래 가격이 디램 같은 경우는 15에서 30% 인상한다 그러고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사실 그동안 답이 없는 저 제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5에서 10%도 인상한다고 그러고 그럼 이제 내년까지 계속해서 이제 QOQ로 인상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내년에 EPS 증가 그 어떤 전망치가 제일 상향 조정된 회사가 삼성전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당장 돈은 안 벌지만 모멘텀 측면에서 기대되는 게 삼성 파운드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이 테슬라 이제 뭐 재료 나왔으니까 끝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테슬라 재료가 나오면 후속 빅테크들의 에이식 수주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쪽에서 선단 공정 쪽에서 계속해서 고객들을 채워 나가면 만약 파운더리가 턴어라운드 한다. 지금은 분기 2조 천억씩 적자 내다가
그러면 얼마나 회사 주가에는 네, 근데 진짜 되겠어요. 드디어 하는 소식이긴 하네요. 삼성 그렇죠. 파운드리 다시 한번 반등? 맞습니다. 아. 거기서 HBM4까지 잘 되면 정말 금상첨화이긴 한데 그건 과욕 아닌가. 네. 그래서 그 재료는 내년에도 반영돼도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낸드랑 디램 가격 인상까지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네. 최근에 또 마이크론 실적 저희 얘기한 것처럼 잘 나왔고 또 이런 가격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 3사죠. 메모리 3사에 대한 가격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네네. 마이크론도 이미 올렸고 그럼 네. 저희들의 인상도 이 두 기업의 인상도 당연히 불가피한 거겠죠? 다시 좀 네. 올리겠죠?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것 같고요. 일단 뭐 지금 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아마 네. 그 추석 이후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거기서 네. 이제 코멘트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 고정거래 가격은 당연히 올리겠죠. 안 올리면 바본데. 당연히 올릴 것 같고 SK하이닉스도 당연히 올리겠죠. 네,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올릴 경우에는 네. 삼성전자는 범용 메모리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베타가 크다. 이야기하는데 이제 삼성이 베타가 더 크고 하이닉스도 물론 이제 이익은 더 많이 잡히긴 하는데 이미 돈 잘 버는 HBM 쪽이 절반의 그 비중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범용 메모리 가격의 어떤 반등에 따른 수혜는 더 크겠죠. 혹은 수혜폭은 더 큽니다. 좀 더 크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네네. 그러면 엔비디아 쪽으로 내놓는 HBM4 공급 여부를 두고 좀 이야기가 좀 많았는데 아까 저희가 처음에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베이스타이 이런 이야기. 그러면 베이스타이 속도를 높이는데 마이크론이 우린 문제 없지롱 샘플 제작에는 성공을 했지만 네네. 양산은 두고 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머리에 이제 쏙 들어왔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요런 소식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줄 영향은 뭘까요? 좀 장기적으로도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당장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샘플이라는 게 이게 요즘에 이제 반도체 투자자들이 너무 지식 수준이 높아져서 그러니까 우리 뭐 퀄 통과했대요. 막 이런 거 이제 따지다가 그래 무슨 퀄인데 요즘에 이런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퀄이라는 게 HBM이 그 엔비디아가 자기네들 원하는 스펙과 그 설계를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에 맞게 만들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 FS라고 하는 동작 샘플 먼저 합니다. 동작 샘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링 샘플을 제출을 해요. 근데 지금 메모리 3사 다 HBM4에 대한 엔지니어링 샘플을 다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하는 건 뭐냐? 지금은 커스터머 샘플이라는 건데, 자, 커스터머 샘플이라는 거는 엔지니어링 샘플 단계에서는 그냥 HBM 그 자체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HBM이라는 거는 사실 그 GPU하고 HBM이 이제 2.5D 패키징, 코어스라는 패키징을 하고 나서 이 칩 그 소자 상태로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커스터머 샘플, CS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CS 측면에서 보면 하이닉스는 이미 CS까지 들어갔어요. 네, CS까지 들어갔고 삼성전자가 11월까지 CS를 제출하는 게 목표고, 네, 마이크론도 아마 11월이 목표일 건데 지금 이제 업계에서 보기는 아마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은 아마 내년 초는 돼야지 그 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도 우리 이렇게 좀 빠르게 할 수 있지롱이라는 소식이 들어오긴 했어도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퀄 테스트가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절차가 되게 많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궁금한 게 이 다음도 있어요? 없습니다. CS 퀄 다음? CS 퀄을 받으면 그때부터 양산이에요. 마지막 관문 하나만 남겨놓고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양사 둘 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소부장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측면에서 저희가 앞서서도 디램, 뭐 낸드 플래시, 가격 인상, 특히나 낸드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그럼 요 두 개를 볼 때 디램 투자, 낸드 플래시 투자를 두고 본다면 두 개의 방향성이 좀 달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투자 방향 좀 어떤 식으로 다르게 잡아야 돼요? 그동안에 오를 때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충 어떤 거 사놓으면 다 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지금은 외국인이나 네. 기관들이 반도체 섹터를 못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싼 거 일단 막 땡깁니다. 지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웬만한 반도체면 다 땡겨요. 그럼 사! 네,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다 차트가 이렇게 솟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1차 랠리 어느 정도 이제 채웠고 이제 그러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소강 상태로 가다가 그러면 이제 진짜 수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연말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내년 투자 계획들이 나올 거고 이제 캐펙스 이번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내년에 캐펙스 한 180억 달러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뭐 그 올해 대비해서 거의 뭐 50% 가까이 늘어나는 건데 자 그러면 투자를 많이 할 건데 어디 투자할 건데 따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보면 HBM이나 DRAM 쪽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명확해요. 엔비디아 향으로 이제 그죠 1B나 1C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뭐 DDR5나 이런 쪽이 HBM 쪽으로 자꾸 전환하면 기존 DDR5 쪽에 그 캐파가 줄잖아요. 네. 그럼 투자해야겠죠. 오.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그쵸. 네. 그러면 이제 낸드는 어떻게? 낸드도 가격이 오르니까 투자해야죠. 네. 근데 낸드는 그동안에 사실 가동률을 좀 낮춰서 가격을 좀 이렇게 받쳐온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캐파가 100이라는 게 있으면 네. 대충 한 70 정도 돌리면서 30은 그냥 비워놓고 그냥 이제 이렇게 이제 가격 왜냐면 100 다 만들면 공급 과잉이니까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컨트롤을 해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막 수요가 는다고 해서 막 신규 투자는 하긴 좀 고민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신규 투자에 대한 이제 약간 그게 퀘스천이라는 거죠. 낸드는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네, 그렇죠. 이제 그건 낸드 장비 쪽은 좀 그럴 수 있는데 네. 대신에 이제 낸드의 가동률은 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필요한 소재나 이제 케미컬류들의 뭐 이런 것들은 수요는 좋아질 수 있죠. 만약 낸드를 내가 너무나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 가동률과 관련이 있는 쪽으로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뭐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는 뭐 TCK라든지 하나머티리얼즈 오늘 같은 날도 KNJ 같은 회사들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 필요한 케미컬류 동진 세미캠이나 이제 솔브레인 같은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뭐 괜찮죠. 네. 그렇다면 이제는 중국 이야기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또 이렇게 가끔 사실 중국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국 네. 하고 있는데 중국이 너네 AI 거품이다 이러면은 갑자기 거품인가? 이러고 주식시장 뽀로록 하고 넘어지고 그쵸.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것 같은데 중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우리의 반도체 사이클을 칵 하고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작년 우리 하반기 당했잖아요. 그때 레거시 그죠? 네. 그 DDR4, DDR5 가격 막 잘 가고 있는데 CXMT가 갑자기 5% 물량을 확 쏟아내버리니까 그게 이제 DDR4에서 충분히 돈을 벌고 DDR5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사이클을 망가뜨려 버렸어요. CXMT가 그죠? 이걸 또 걱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쟤들이 또 DDR5 막 내놓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찬물인데 이렇게. 네. 근데 이번엔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왜요? 네. 왜냐하면 작년에 내놓은 거는 이제 LPDDR4라고 해서 스마트폰에 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능이 좀 떨어져도 네. 중국 그 스마트폰에 그냥 대충 쓸 수 있는 거고 DDR5의 지금 애플리케이션은 서버용이에요. 서버. 그러니까 훨씬 더 환경이 가혹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이나 PC는 우리가 쓰다가 안 쓸 때는 꺼놓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대충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성능이 좀 떨어져도 그냥 쓸만한데 서버는 일단 한번 전기 딱 켜고 돌아가면 얘가 죽을 때까지 계속 돌아가야 되거든요. 계속 돌려야 되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성능 떨어지면 갑자기 뻥 나고 다운되고.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거 이제 CXMT DRAM 좀 사줘라고 해서 이제 그 데이터 센터에다 일부 써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계속 불량 나고 이러니까 어떻게 최근에 주문을 확 줄여버렸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우리 AI 자체가 안 되겠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DDR5는 특히나 서버용은 녹록지 않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지금 수요가 지금 튀어 올라오는 건 다 서버 쪽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뭐 데이터 센터 짓는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스마트폰 잘 팔립니다, PC 잘 팔립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메모리가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제 거기서 좀 이제 안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HBM도 또 뭔가 쟤들이 또 저가로 막 풀어내가지고 막 좀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DDR5가 안 되는데 HBM 잘 되겠어요? 네. 그렇죠. HBM도 결국 서버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시간 벌었다. 그 사이에 좀 충분히 많이 벌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있고요. 근데 이제 낸드 쪽을 보면 낸드 쪽은 좀 녹록지 않아요. 낸드를 잘하는 회사가 이제 중국의 YMTC라는 회사가 있어요. YMTC. 네, 양쯔 메모리라는 회사인데 여기는 CXMT가 이제 창신 메모리인데 CXMT는 DRAM, 양쯔 메모리는 낸드예요. 근데 YMTC 잘합니다. 그래서 좀 낸드는 불안해요. 그래요? 네. 여기는 좀 이렇게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낼 만해요. 최근에 이제 공개한 그 제품이 지금 이제 보통 보면 280단, 한 286단 정도의 3D 낸드가 그 차세대 제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뭐 DDR5도 못 만들고 그러면 중국 이제 뭐 한 100단대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267단을 공개를 했는데 꽤 쓸만해요. 그래요? 성능에서 보면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선도업체들하고.
조심할 필요는 있겠네요. 낸드 쪽.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찜찜해요. 낸드는 정말 예. 낸드도 이제 뭔가 좀 빛을 보려고 하는데 YMTC가 제발 각 잡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YMTC가 물량을 많이 쏟아내지 않기를 그건 이제 네.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해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럼 이제 살짝 저희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맞닿아 있는 이야기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네. 반도체주 사실 막 처음에 사이클을 타고 이제 올른다 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 조선이 좀 잘 가면 반도체가 쉬고 반도체가 좀 잘 가면 조선이 좀 눌리고 하니까 이게 그냥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오래 안 가지 않을까 했는데 계속 오르더라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 진입하기에는 무서운 수준까지 왔어요. 지금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 봐야 한다고 보세요? 빠지면 매수? 아니면 그냥 보자? 사실 지금은 1차 랠리는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 포트에서 지금 반도체 비중이 없다 그러면 네. 이제 턴어라운드 그 1차 랠리는 놓쳤다고 보셔야 되고요. 이제 인정하셔야 되고 이제 2차 랠리를 준비하셔야겠죠. 그럼 2차 랠리는 제가 옥석 가리기가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네. 그 현사 아나운서하고 계속 이야기한 게 2차 랠리에 대한 내용들이었잖아요. 디램하고 낸드가 다르다. 그리고 HBM 어떻다. 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2차 랠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2차 랠리를 조금 더 기다리는 입장에서 국내 그리고 국외 반도체주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둘이 좀 다른가요? 그렇죠. 이제 옥석 가리기를 좀 하셔야 되고요. 일단 어쨌든 반도체 장비 쪽은 괜찮다. 괜찮은데 특히나 디램 쪽은 괜찮다. 그래서 사업 보고서나 이제 그 개별 기업들을 좀 공부를 하시고 약간 디램 쪽에 비중이 높은 회사들을 좀 픽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그거 어떻게 하는데 라고 하시면 그냥 제 책이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AI 쪽에 책을 2권 썼고 반도체 책을 하나를 썼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개별 기업들의 그 어떤 사업별 노출도 같은 것들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냥 이제 글로벌 장비 업체들 이야기를 하면 글로벌 탑 그 장비 회사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잖아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최근 주가가 좋은 이유가 디램 매출 비중이 거의 28%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 좋은데 다만 이 회사는 디스플레이 장비도 해요. 디스플레이도요? 그래서 멀티플이 20배를 못 넘어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제일 그래도 주가 시세가 좋은 게 램 리서치거든요. 램 리서치.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시각 쪽이 점점 더 빡세집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빡세지니까 가격도 비싸지고 거기 필요한 이제 부품들도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뭐 TCK, 하나 머티리얼즈, KNJ 같은 회사들이 이제 시각 관련된 부품들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로 좀 이렇게 이제 국내 글로벌 동향하고 이제 국내 쪽에 어떻게 이제 이 프록시로 이어지는지 그런 것들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아져요. 그러니까요. 이거 공부하는 것도 빡센데 어디를 투자할지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네요. 이게 우리 불로소득이라 하잖아요. 주식 투자를 이게 불로소득 아니에요. 절대 아니거든요. 바빠요, 바빠. 이거 온 힘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아이템 영상을 좀 참고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일단 뭐 요즘에 좀 장이 그래도 조금 쉬어가잖아요.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책이라도 한번 보시는 게 정말 책 사기 아깝다. 그러면 이제 도서관 가서 빌려서 보시면 되죠. 대표님의 책 꼭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번 영상의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제가 대표님의 목소리가 딱 생각이 나면서 읽었는데 누구세요? 이 댓글이 달렸거든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 기억 나세요? 네. 저 이제 누구신데요? 아시죠? 저 누군지 아시죠? 알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소개 한번 해드리라는 거죠. 그죠. 저는 오늘로 2회차 아이템 2번째 여기 앉아본 김현사 아나운서고요. 저 자체적으로 3회차에는 조금 더 똑똑해져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대표님의 책도 읽고. 네. 여러분 어떤 질문도 너무너무 다 좋으니까 이렇게 재밌는 댓글도 함께 그리고 궁금한 점도 함께 많이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마쳤는데 결전의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어려워하는 이게 뭐라고? 이게 제일 긴장돼요. 자 이게 외우니까 생각이 안 나네. 됐습니다. 자 가시죠. 하나 둘 셋 넷. 좋아요. 왜 안 해주세요? 저희와 그 앞으로 함께 더 하시려면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오빠 갑자기 뭐예요? 이거밖에 머리 없어서. 자 다시 갈게요. 자 앞으로도 많은 정보 아이템과 저희와 함께 하시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